평안남도 개천시의 아침은 언제나 매연과 함께 시작된다. 석탄을 태우는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고 이른 새벽부터 장마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어붙은 골목길을 채운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장마당의 온기는 더욱 간절해지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든다. 김순이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이불 속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자는 7살짜리 딸 은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순이는 딸의 이불을 한번 여며주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부엌에는 전날 밤에 미리 챙겨둔 좌판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말린 나물 몇 묶음, 집에서 직접 담근 깍두기 한 단지, 그리고 지난주에 어렵사리 구해둔 건어물 조금. 건어물은 순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었다. 장마당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다. 버스는 아침 7시나 되어야 다니기 시작했고 설령 버스가 있다 해도 차비를 아끼는 편이 나았다. 순이는 보따리를 등에 지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다. 개천 특유의 짠내 섞인 새벽 공기가 코를 찔렀다. 장마당 입구에는 이미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관리원 최동무가 팔짱을 낀 채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순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최동무는 돈을 받으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미 수백 번 반복된 의식 같은 것이었다. 자리를 잡은 순이는 좌판을 펼치면서 주위를 살폈다. 맞은편에는 건미역을 파는 노인 박 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 씨는 개천시에서 미역 장사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함경도 쪽에서 미역을 대량으로 떼어다 파는데 그의 좌판은 언제나 물건이 풍성해 보였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이가 인사를 건넸다. 박 씨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나와야 좋은 자리 잡지. 그나저나 오늘 미역 가격 들었어? 1킬로에 12만 원이라네. 순이는 손을 멈췄다. 12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난 가을만 해도 6만 원도 안 했잖아요. 말이 돼야 하든 안 돼야 하든 시장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겨울이라 어로 활동이 줄었고 지난해 생산분도 거의 다 팔렸다니까. 물건이 없으면 값이 오르는 거지. 박 씨의 말투는 담담했다. 오랫동안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온 사람 특유의 체념이 묻어났다. 그에게 가격 등락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순이에게는 달랐다. 12만 원이면 그녀가 하루 종일 좌판을 지켜야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었다. 장이 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순이는 열심히 물건을 팔았지만 손님의 발길이 예전만 못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집어들었다가 가격을 듣고는 내려놓기 일쑤였다. 나물 가격이 조금 올랐고 깍두기는 그나마 잘 팔렸지만 건어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까나리 1킬로에 얼마요? 중년 여성이 순이의 좌판 앞에 서서 물었다. 3만 5천 원입니다. 아이고, 거 너무 비싸다. 저쪽 가면 3만 원에 팔던데. 저쪽 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건 제대로 된 까나리입니다. 봄에 잡은 거라 맛이 다르죠. 여성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순이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며 다시 앉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장마당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검열이 온대. 어디서? 시당 쪽에서? 아니, 보안부에서. 무어가 물건 단속한다고. 장마당 특유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재빨리 숨기거나 좌판을 걷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순이도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살폈지만
지금 당장 좌판을 걷자니 아직 팔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순이 동무, 빨리 해. 옆자리에 안학리 씨가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무허가가 아닌데 뭐가 걱정이에요. 무허가든 아니든 일단 걷어. 걸리면 귀찮아지는 거 알잖아. 순이는 결국 좌판 위의 물건들을 보따리에 쓸어 담았다. 검열이 오든 안 오든 이미 장마당 분위기가 얼어붙어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보안부 사람들이 나타난 건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였다. 3명이 완장을 차고 장마당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몇몇 좌판을 뒤집어 확인하고 장사꾼들에게 등록증을 내보이라고 요구했다. 순이는 이미 물건을 다 챙긴 상태였기에 다행히 별 탈이 없었다. 하지만 건너편에서 건어물을 팔던 젊은 남자가 붙잡혔다. 무허가로 외지 물건을 들여온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았다. 남자는 보안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한 번만 봐줍시오. 이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는 금세 장마당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저 남자에게도 집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것이었다. 저 건어물 한 보따리가 그 가족의 저녁밥이었을 것이었다. 장마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미역 가게 앞을 지나쳤다. 유리도 없는 작은 창문 너머로 건미역 다발이 걸려 있었다. 까맣고 윤기 있는 미역이었다. 동해산 참미역이었다. 순이는 그 앞에 잠시 발을 멈췄다. 딸 은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미역이 귀한 줄 몰랐다. 냄비 가득 끓인 진한 미역국을 먹으며 산후 몸조리를 했던 그 시절이 이제 그 미역이 1킬로에 12만 원이라니. 들어오실 거예요? 가게 안에서 주인이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집에 오니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동원 나갔다 왔어. 건설장. 몇 학년이 나갔어? 4학년부터 다요. 우리 반 다 나갔어. 추웠어? 은별이는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순이는 아이의 손을 잡아 녹여주며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저녁은 감자밥에 된장국이었다. 국에 넣을 거라고는 냉이 몇 줄기와 두부 한 모가 전부였다. 미역은 없었다. 엄마, 미역국 먹고 싶다. 은별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다음에가 언제야?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마당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남자 강철호는 보안부에서 풀려난 것이 다음 날 새벽이었다. 그는 장마당 뒷골목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돌아와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다행히 물건은 그대로였다. 어제 빼앗긴 까나리 20킬로는 포기해야 했지만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는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철호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보안부에서의 하룻밤은 고달팠다. 담당 보안원이 벌금을 요구했고 철호는 협상 끝에 북한 돈 20만 원을 쥐어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허가 없이 외지 물건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허가받은 물건만 팔 수 있겠는가. 철호가 건어물 장사에 발을 들인 것은 5년 전이었다. 원래는 탄광에서 일했다. 개천에는 탄광이 많았고 국가에서 배급을 주던 시절에는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배급이 끊기고 탄광 운영이 부실해지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장마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작은 담배 장사부터 시작했고 차츰 규모를 키워 지금은 건어물 도매 비슷하게 하고 있었다. 철호의 거래처는 함경남도 신포였다. 신포는 바닷가 도시였고 거기서 잡히는 각종 생선과 해산물이 내륙으로 흘러들어왔다.
철호는 한 달에 2번 심포로 내려가 건어물을 대량으로 사다가 개천 장마당에 풀었다. 이 과정에서 물자 이동 허가가 필요했는데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신 이동 중에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보안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것이 북한에서 장사하는 방식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가끔 이렇게 단속 바람이 불면 일부가 희생양이 될 뿐이었다. 철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건어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심포에서도 물건 가격이 올랐고 개천 장마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탓이었다. 겨울이라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다. 심포의 거래처 사람이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다. 국가에서 양식장에 자원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배를 내보내서 고기 잡는 건 연료가 없어서 못한다네. 양식은 해조류 위주고 그게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공급은 쪼그라드는데 동원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건설장 다니니까 건어물 수요가 폭발하잖아. 철호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했다. 겨울 건설 동원이 늘면서 직장과 학교, 각종 조직에서 사람들을 건설 현장으로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야 했고 도시락 반찬으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것이 건어물이었다. 까나리와 멸치, 명태포 같은 것들.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국가는 계속 양식장 성과를 선전하고 있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직장 총화 시간에도 나왔다. 바닷가에 새로운 대형 양식장을 건설했고 다시마와 미역, 조개류 생산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철호가 보기에 그 성과가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철호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개천시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리동철은 오늘도 회의에 참석했다. 수산물 증산 관련 보고 회의였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각 기관과 기업소에서 제출한 생산 보고서를 취합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은 좁고 창문도 작아서 겨울이면 늘 어두컴컴했다. 이번 분기 개천 관할 양식장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자신 있었다. 숫자들이 발표되었고 그 숫자들은 모두 증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동철은 그 숫자들을 받아 적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수치상으로는 생산이 늘었다. 그런데 장마당의 미역 가격은 2배가 됐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동철은 동료 박성진과 함께 복도를 걸었다. 성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숫자들 얼마나 믿어야 할까?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자체가 위험한 질문이었다. 양식장 생산량이 늘었다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아나? 수출이야. 중국으로 나가는 거라고. 외화벌이 기관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시장에 풀릴 리가 없잖아. 성진 동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알아. 그냥 하는 말이야. 성진은 씩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동철은 잠시 멈춰서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개천 시내가 보였다. 회색빛 건물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장마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 심포시의 겨울 바다는 잔인하게 차가웠다. 파도가 부두를 때릴 때마다 소금기 머금은 물보라가 얼굴에 날아왔다. 어부 한명수는 그 물보라를 고스란히 맞으며 배에 짐을 실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나 준비를 했지만 결국 오늘도 출항은 힘들 것 같았다. 연료가 부족했다. 명수가 속해 있는 협동수산사업소에는 선박 5척이 있었다. 그런데 연료 할당량이 계속 줄어들어 이제는 한 달에 절반도 채 출항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연료는 국가에서 배분하는 것이었는데 해마다 할당량이 줄었다. 대신 양식장 관련 예산과 자원은 점점 늘었다. 오늘도 못 나가는 거야? 동료 어부 최봉근이 다가오며 물었다. 디젤이 없어서 양식장 보트에 다 들어갔다네. 봉근은 혀를 찼다. 양식장. 양식장에서 나오는 게 다시마하고 미역이잖아. 고기는 어쩌고. 사람이 미역만 먹고 살아? 명수는 대답 대신 먼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저 너머에는 물고기가 있었다. 명태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꽁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고기들은 연료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었다. 명수가 어부가 된 것은 아버지를 따라서였다. 아버지는 심포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다. 1980년대만 해도 배를 타고 나가면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찼다고 했다. 명태 한 그물을 건지면 허리를 펼 틈도 없이 다시 그물을 던져야 했다고.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였다. 어족 자원이 고갈됐다. 무분별한 남획,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까지 겹치면서 심포 앞바다는 과거의 풍요로운 어장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바닷가에 나가면 봄에 청어가 바다를 메웠다는데 이제 청어는 구경하기 어려운 생선이 됐다. 명수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양식장 관리 작업을 하러 갔다. 사업소에서 어선 연료 대신 양식장 관리 인력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양식장 부표 사이를 다니며 로프를 확인하고 해초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명수 같은 노련한 어부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다. 양식장은 심포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의 내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마 양식 로프가 수면 위로 줄지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미역 양식줄도 이어져 있었다. 규모는 컸다. 최근 몇 년 새 크게 확장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명수가 보기에 관리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거 봐. 로프가 끊어져 있잖아. 명수가 끊어진 로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함께 온 젊은 관리원 오학철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기자재가 부족해서 제때 교체를 못했어요. 신청을 해도 오는 게 너무 느려서. 로프가 끊어지면 다시마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달에 저쪽 구역 다시마가 손실이 좀 있었어요. 명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자재 부족은 양식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로프, 그물망, 부표, 어류먹이 뭐 하나 제때 공급되는 것이 없었다. 기술 문제도 있었다. 조개류를 키우는 방식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폐사율이 높았고 수온 변화에 따른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점심시간에 명수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부두 창고 옆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창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었다. 도시락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건명태 조각이 들어있었다. 명수의 아내가 새벽에 싸준 것이었다. 오늘 명태 가격 봤어? 장마당에서. 봉근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말했다. 얼마야? 1킬로에 8만 원이래. 생태가 8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도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우리가 고기 못 잡으니까. 명수는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자신들이 잡을 수 없는 물고기가 내륙에서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바다 옆에 살면서 바다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
오후에 명수는 양식장 관리 감독관인 림철수를 만났다. 림철수는 국가기관 소속이었고 양식장 확대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다. 40대 중반으로 배가 약간 나왔고 언제나 자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명수 동무, 작업은 잘 됐어? 끊어진 로프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기자재 공급을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은 올려뒀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보다 다음 달 생산량 목표치 알고 있지? 다시마 목표량이 전분기보다 20% 높게 잡혀 있거든. 명수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로프도 끊어지고 기자재도 없는데 어떻게 20%를 올리냐고. 그 목표치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불성실한 일꾼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는 그렇게만 말했다. 림철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명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 박정숙에게 하루 일을 이야기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들으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미역 사러 장에 갔다가 그냥 왔어. 12만 원이래. 정숙이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다. 12만 원? 여기 신포가 미역 산지잖아. 근데 신포 장마당에서도 그 가격이야. 이상하지 않아? 바로 옆 바다에서 키우는데. 명수는 그 말을 들으며 낮에 봤던 양식장을 생각했다. 끊어진 로프, 손실된 다시마, 그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수확물들. 바다 옆에 살아도 생선 못 먹는 게 우리 신세야. 정숙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신포에서 개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겨울이면 더욱 험해졌다.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얼어붙고 곳곳에 검문소가 버티고 있었다. 이 길을 건어물을 싣고 오가는 것이 강철호의 일이었다. 이번 달 신포 출장은 어제 보안부에서 풀려나자마자 잡았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물건을 채워야 했다. 철호는 함께 일하는 운전사 황정남과 새벽에 길을 나섰다. 정남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때 국가운수기업소에서 트럭을 몰았던 그는 이제 철호 같은 개인 장사꾼의 물건을 날라주는 일을 했다. 장사꾼들과 운전사 그리고 검문소 보안원들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모두가 서로에게 뭔가를 주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보안원이 차를 세웠다. 어디 가는 거야? 신포 다녀옵니다. 무슨 일로? 친척 방문합니다. 보안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대화는 의식과 같았다.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모른 척했다. 철호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다. 보안원이 봉투를 받아 소매 안으로 밀어넣으며 차단기를 올렸다. 다음에도 조심해서 다녀. 감사합니다. 신포까지 가는 동안 이런 검문소를 4군데 통과해야 했다. 왕복으로 8군데. 거기다 신포에서 물건을 실을 때도 항구관리 담당자에게 따로 돈을 줘야 했다. 이 모든 비용이 결국 물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신포항구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거래처 창고 앞에 서 있던 한명수가 철호를 알아보고 손을 들었다. 명수는 철호의 오랜 거래처 중 하나였다. 양식장에서 일하면서도 따로 건어물을 중개해주는 일을 했다. 왔어요? 오랜만이네. 응, 물건 얼마나 있어? 껌까나리 50kg, 건멸치 30kg, 미역은 지금 좀 귀해. 지난 생산분이 거의 다 나가서. 미역이 없어? 왜? 명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양식장 생산분은 수출 물량으로 다 빠져나가. 시장에 남는 게 없어. 철호는 그 말을 속으로 씹었다. 예상하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씁쓸했다. 그럼 까나리랑 멸치만 가져가야겠네. 미역은 내부에서 따로 빼오는 걸 구할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있어. 가격도 비싸고. 얼마? 1킬로에 9만 원. 철호는 잠깐 계산했다. 신포에서 9만 원에 사서 개천까지 운반 비용과 검문소 비용을 더하면 13만 원은 받아야 남는 장사였다. 개천 장마당 현재 가격이 12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었다. 일단 20킬로만 해줘. 개천으로 돌아온 철호는 물건을 정리하며 가격을 다시 계산했다. 신포에서 구해온 미역은 예상대로 비쌌다. 그런데 개천 장마당에서 미역 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제 13만 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철호가 떼어온 가격에 마진을 붙여도 충분히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했다. 장사꾼으로서 이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미역값이 13만 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철호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장마당에서 살아남는데 인정이 끼어들면 안 됐다. 그것은 사업이었다. 순이는 며칠 뒤 장마당에서 우연히 리씨 안악을 다시 만났다. 리씨는 순이에게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순이 동무 요즘 어때? 장사는? 그저 그렇죠 뭐. 요즘 다들 지갑이 닫혀서. 그러게. 우리 남편이 건설 동원 나가는데 매일 도시락을 싸야 하잖아. 멸치 반찬 하려고 갔더니 1킬로에 3만 5천 원이래. 지난 가을만 해도 15,000원 했는데 2배가 넘게 오른 거네요. 동원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도시락 싸는 집이 다 늘고 반찬거리 수요가 폭발하는 거지. 장사꾼들이 가격 올리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야. 리 씨는 한바탕 말을 쏟아내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나저나 양식장 늘었다는 선전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다시마랑 미역 생산 늘었다는데 장마당에서는 가격이 2배씩 올랐잖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는 것이 있다 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이 있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오랜만에 먼 발치에서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은별이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순이는 주머니 속에 돈을 헤아렸다. 오늘 장마당에서 번 것이 나름 나쁘지 않았다. 건어물을 조금 팔았고 나물도 다 나갔다. 합쳐서 약 18만 원이었다. 18만 원. 그 중에서 집세가 있었고 다음 달 장마당 자리세가 있었고 은별이 학교 준비물 비용이 있었다. 그것들을 빼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은 미역을 사기로 했다. 은별이가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한지 이미 열흘이 지났다. 엄마로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참미역은 무리였다. 하지만 서해산 미역이라도 조금 사면 국을 끓일 수 있었다. 서해산 미역, 공포는 식감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에 조금 더 저렴했다. 1킬로에 8만 원. 참미역의 절반 정도 가격이었다. 은별이가 교문을 나오면서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왜 데리러 왔어? 오늘 같이 장에 좀 가려고. 장? 뭐 사러? 미역. 은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미역국 끓여줄 거야? 응. 은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순이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서해산 미역을 파는 좌파는 장마당 구석에 있었다. 은빛이 도는 짙은 회색 미역이 쌓여 있었다. 동해산 참미역처럼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나름 상태가 좋아 보였다. 순이는 200g을 달라고 했다. 16,000원이었다.
미역 봉지를 받아들면서 순이는 저 작은 봉지 하나가 이렇게 비쌌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200g으로는 국 2번이면 끝이었다. 집에 돌아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은별이는 부엌 근처를 맴돌았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손으로 주물러 씻고 국물을 내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간장과 참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준 미역이 검게 변하면서 윤기를 냈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냄새만은 풍성했다. 다 됐다. 은별이는 국그릇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은별이의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엄마. 순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역국 한 그릇에 아이가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세상이었다. 이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 은별이가 말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양식장 크게 만들어서 수산물 생산 많이 늘었다고 했어.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질 거라고. 순이는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래. 응. 근데 엄마 그러면 미역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더 싸지는 거야? 순이는 잠시 대답을 생각했다.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면 매일 미역국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네.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양식장이 늘어도 생산량이 늘어도 그것이 이 밥상에 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날 밤 개천시 곳곳에는 저마다의 밥상이 차려졌다. 강철호는 오늘 벌어들인 돈을 세며 다음 심포 출장 계획을 세웠다. 가격이 오를수록 그의 수입도 늘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늘었다. 보안부의 단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왔고 한 번 걸리면 그동안 번 것을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었다. 심포의 어부 한명수는 정수기 끓인 감자국을 먹으면서 바다 생각을 했다. 내일 연료 할당량이 조금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다. 오랜만에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바다에 나가면 적어도 자신이 잡은 것을 먹을 수 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위안이었다. 인민위원회의 리동철은 오늘 회의에서 받아 적은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수산물 생산 15% 증가. 그 숫자는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서 더 큰 숫자들과 합쳐질 것이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선전될 것이었다. 장마당의 미역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지만 며칠 후 순이는 장마당에서 다시 박씨 노인을 만났다. 박씨는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다. 노인장,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어제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 아, 경사 났네요. 축하드려요. 경사가 경사여야지.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데 참미역이 12만 원이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대접은 해야 하는데 생각해봐. 이게 원. 박 씨는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미역 장사를 하는 박 씨가 정작 자기 며느리에게 줄 미역을 선뜻 살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였다. 미역을 파는 사람도, 미역을 사는 사람도, 미역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다들 같은 처지였다. 제가 조금 드릴게요. 순이는 주머니를 뒤졌다. 며칠 전에 사두었던 공포 미역이 조금 남아 있었다. 고급품은 아니었지만 산모 미역국 한 솥은 끓일 수 있었다.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고, 이 사람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기 낳은 며느리한테 잘 전해주세요. 박 씨는 미역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았다. 굵은 주름이 잡힌 손이었다. 평생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온 손이
지금 이 작은 미역 봉지 앞에서 떨고 있었다. 순이는 자리로 돌아와 좌판을 정리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장마당 천막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흥정 소리가 오가고 어딘가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다. 장마당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어디선가 국가방송 스피커 소리가 들려왔다. 바닷가 양식장 건설과 수산물 증산에 관한 성과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풍요로운 바다, 늘어나는 생산량, 더 나은 내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스피커 소리는 겨울바람에 섞여 장마당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젯밤 은별이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 그러면 미역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더 싸지는 거야? 창문 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갑고 높은 겨울 하늘이었다. 아이에게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곧 더 좋아질 거라고. 미역국 매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아이가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장마당 입구에 붙어 있는 오늘 날짜의 미역 시세가 순이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젯밤보다 또 올라 있었다. 순이는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